안녕하세요. 폭시TV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연애에 성공만 하면 저절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결혼 문턱에서 깨지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두 주인공이 절절하게 사랑하고 마음을 확인하면 그 다음이 결혼식 장면이죠. 마음 확인이 제일 어려워 보이지? 결혼은 막 술술 진행될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현실에서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서로 절절하게 사랑하는 거 솔직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잔잔하게 사랑하다가 때가 돼서 결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다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이것저것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튀어나오면서 결혼은커녕 이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연인들이 결혼 문턱에서 깨지게 될까요? 우선 결혼이란 건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야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환경, 조건, 시기, 경제 상황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억지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순조롭게 굴러가지 못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한쪽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다른 쪽은 상대방에게 확신도 못하겠고 본인이 생각해도 결혼하기에는 아직 내 나이가 이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 차이가 약간 있어서 한쪽은 30살 초반에 접어들었어요. 직장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결혼을 슬슬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쪽은 아직 20대 중반이에요. 내 친구들 중 결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도 아직 많이 놀고 싶어요. 결혼이라니 이거 너무 무섭고 싫어요. 이게 둘의 결혼 적정 시기가 안 맞는 겁니다. 남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는 1, 2년 더 사귀다가 여자분이 20대 중후반에 접어들면 결혼이 가능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연상연하 커플의 경우 남자 쪽에서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은 이상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여자는 노산이 걱정돼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는 아직 20대 후반이어서 남자 평균 결혼 나이보다 한참 어린 남자면 전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 생각하는 결혼 시기가 안 맞을 때 1차적으로 결혼이 어그러집니다. 다른 쪽이 결혼을 마음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나이가 어린 쪽에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 거예요. 여기서 여성분들께 드리는 결혼 팁은 내가 너무 결혼이 하고 싶어서 속이 타들어가도 남자분께 절대로 티내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분을 들들 볶으면 남자분께서는 피곤해지고 남자의 본능상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여자분께서 결혼이 하고 싶을수록 절대 티내지 마세요. 결혼은 여자가 급하다고 추진해봤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결혼 생각이 들어야 결혼이 빛의 속도로 진행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두 사람 간의 학벌과 직업 레벨 차이가 존재할 때입니다. 이게 조건 차이인데 이거 역시 사귈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학벌과 직업이 좋은 쪽에서 아닌 쪽 사람에게 미쳐 있을 때는 결혼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사귀기는 하지만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 친구, 내 동기들은 다 비슷한 레벨끼리 결혼을 하는데 나만 너무 떨어지는 레벨의 사람과 결혼할 수 없거든요. 연애할 때 별로 깊은 주제로 얘기하지 않고 몸의 대화만 신나게 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결혼해서 지식 수준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부부간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끌어가는 결혼 생활이 될 것이고 한쪽은 지속적으로 끌려가고 복종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내 자식을 교육도 잘 시키고 취직까지 잘 시켜놨는데 내 자식보다 너무 떨어지는 조건에 사윗감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머리 싸매고 몸져 누우십니다. 드라마와는 달리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면 그걸 무릅쓰고 결혼할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양가 집안의 환경과 경제력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남자가 집을 해오면 여자가 혼수를 해가는 게 많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집값은 이런 수순을 허락하지 않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남자 쪽에서 집을 사주기는커녕 전세도 힘들어요. 현명하신 분들은 남녀 모은 돈을 더하기 양가 집에서 보태주시는 돈을 합쳐서 대출까지 내가지고 집부터 구한 뒤 혼수는 렌탈을 하거나 카드를 그어서 같이 갚아나가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한쪽 집안은 가능한데 한쪽 집안은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곤란해집니다. 한쪽이 너무 부담스럽고 벅차지게 돼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돈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은연중에 무시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무시당한 쪽은 없던 자격지심도 생겨서 연인 간에 많이 다투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강행했다고 쳐도 둘의 수입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없는 쪽 집안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사랑은 서서히 정으로 변해갈 텐데 내가 열심히 벌어오는 돈이 계속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옵니다. 차라리 양가 집안 둘 다 넉넉지 않으면 양쪽 똑같이 돈을 들이면 될 문제고 둘 다 불만 없이 노력하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한쪽만 넉넉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이 이런 수순이 있을 거란 걸 아시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싶으면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이렇게 환경, 조건, 시기, 경제 상황,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높은 확률로 결혼은 준비 과정에서 깨지게 됩니다.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앞뒤 안 가리고 사귀었더라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문제가 미리 감지가 되면 대책을 생각해 두시는 게 행복한 결과를 맺기 위한 준비가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